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장기요양기간 설치신고 서류를 작성할 때 생각보다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별첨 서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설치신고서, 장기요양 지정신청서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는 별첨 서류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는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노인 죄악안보호센터, 또는 단기보호센터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만 방문 서비스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즉 말해서 입소자가 없는 방문 서비스는 이런 서류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정기 안전점검 확인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소질검사서,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거부터 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치 신고서 그리고 지정 신청서 이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죠. 그런데 이제 설치 신고서 그 하단에 보면 이런 별첨 서류가 많습니다. 뭐 정관, 이제 법인 아닌 경우 해당 사항 없지만 정관, 또 뭐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 내역서 이건 이제 다음 영상쯤에서 설명 드릴 겁니다. 기타 등등 뭐 사업계획서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정기 안전점검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볼까요? 제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서도 이처럼 정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확인서, 자 여기 보시면 방문요양 서비스는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노인 죄악안보 그리고 단기보호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정기안전점검 확인서, 이건요 정기사업법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정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에 보시면 이제 여기 정기안전점검 확인서라는 것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정기안전점검 확인서, 정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시.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찾으실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가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까요? 여기 나와 있죠. 정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할 겁니다. 이들이 이제 다 점검을 해요. 점검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다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서 이제 보겠죠. 보고 나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통과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걸 이제 설치를 해본 적이 좀 오래돼서 약간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요, 그냥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서 이렇게 이제 서류를 올리면 웬만해서는 그냥 통과됐던 것으로 기억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업체들을 잘 찾아야 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기사업법 이런 이제 규칙에 따라서 그쪽 이제 해당되는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등재되어 있는 그런 업체만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걸 어디서 찾을 것이냐, 막 난감할 텐데, 이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여러분들, 시설을 설치할 때 전기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들이 애초에 전기 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이제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했을 경우에는 알려줍니다. 어떤 업체다가 물어보시면 나와서 알아서 다 점검하고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할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니까 이건 역시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소방시설,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첨부서류에 없어요. 예, 첨부하라는 서류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해야 될까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제 건물이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나왔죠. 준공이라고 했죠. 준공. 예, 준공이 떨어져야 그 건물에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요, 그 건축물 사용 승인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이거를 제출하게끔 돼 있었어요.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그런데 2020년 하반기부터인가 2021년부터인가 좀 법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순서가 약간 바뀌는 것이죠. 일단은 건축물 사용 승인이 일단 떨어진 다음에, 쉽게 말해서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바로 이 증명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서 바뀌었죠. 예. 근데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 그렇게 모르셔도 돼요. 예, 이 역시도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요양시설이든 재난보호센터든 여러분들 직접 건물에 지으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방시설, 예, 스프링클러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또 시공업자가 따로 있어요. 이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설계도가 따로 나옵니다. 예, 소방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업체에서 열심히 시설을 설치했겠죠. 예, 그러고 나서 그들이 알아서 어디다가 제출하느냐? 바로 관할 소방서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관할 소방서에서 사람이 나와요. 나와서 다 점검을 해요.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이걸 끊어줍니다.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이걸 끊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은 시공구청에다가 제출하시면 돼요. 지자체에다가.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에 시설 설치를 할 때 별점 서류로 제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되느냐, 예, 이게 좀 이제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지자체에다 제출을 하셔야 돼요. 언제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냥 시설 설치 신고를 할 때 그냥 첨부를 해버리세요. 어차피 제출할 거니까. 그리고요, 노인복지법 별표 4, 별표 9에 보시면 시설 설치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화형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담당 공무원은 이제 실사를 나온단 말이에요. 실사 나와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볼 거예요. 근데 사전에 이미 우리가 이걸 제출해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깊숙이 볼 필요도 없고, 솔직히 담당 공무원이 모릅니다. 예, 소방시설을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증명서가 있으면 일단은 믿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사 나와서 이렇게 본다는 것이 대략 비상구가 있는지 또는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몇 개 정도밖에 안 봐요. 예, 그만큼 이 완공검사 증명서를 미리 제출해버리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수질검사서, 예, 수질. 여러분들 노인 요양시설이든 재난보호센터든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물이 있느냐? 예, 그렇게 반문하시겠지만 시골 같은데 가보시면 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이제 나중에 이제 건축 파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허허벌판에다가 건물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물을 파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아주 깊숙이, 예, 지하 거의 100m까지 이제 뚫어가지고 안반수를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물론 물은 두 종류가 있죠. 아니, 세 종류가 있죠. 세 종류가. 하나는 이제 먹을 수 있는 물, 예, 식용수죠. 음용수라고도 표현하죠.
또는 생활용수 또는 이제 농업용수 이렇게 달라요. 그 생활 마실 수 있는 음용수는 깊게 팔수록 예, 좋죠. 근데 이제 뭐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예, 상수도를 사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노인복지법 별표 5, 별표 10에 보시면 운영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제 설치 기준이 아니에요. 운영 기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 물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질 검사를 받아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먹는 물 관리법 제5조 3항에 보시면 먹는 물, 샘물 및 지하수의 수질 기준 및 검사의 수는 환경부용으로 정한다. 그래서 환경부용으로 갔더니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대한 규칙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질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수질 검사를 해서 검사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언제 제출해야 되느냐? 이것은 시설을 설치할 당시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렇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장 시설 설치했고 이제 입소자를 유치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이게 과연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 불안해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 우물을 파셨던 아니면 도시에서 상수도를 연결하셨던 수질검사를 하셔서 이것을 그냥 제출하세요. 시설 설치할 당시에 그냥 전부 서류로. 그러면 어차피 담당 고문이 예, 그걸 또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서류 처리가 빨라집니다. 그럼 어디서 하느냐? 보통 이제 이런 곳입니다. 환경연구원이라든가 그냥 다음 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수질검사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서류의 모양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수질 검사 기관 딱 검색하시면 해당되는 지역이 쫙 뜹니다. 예,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중북에 있다 보니까 이쪽이 다 뜨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화를 하세요. 예, 여차저차 수질 검사 하고 싶다. 예, 그러면 그쪽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이런 사설업체 말고 국립환경과학원에 직접 하셔도 돼요. 예, 주로 뭘 검사하느냐? 이런 거 검사합니다. 미생물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 영양, 무기질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 연분기가 있다는 거예요. 연분기가. 그래서 계획했던 그 기간에 뭡니까?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수질검사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비용은 얼마 들까요? 비용. 제가 이제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그 비용과 지금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한 25만 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렇지만 안심하고 예, 물을 드시려면 이런 과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